왜 어떤 사람은 큰돈을 쓴 기억이 없는데 늘 돈이 없을까요? 왜 월급은 들어오는데 내 통장은 늘 바닥일까요? 사치는 안 해도 편함을 너무 자주 산 사람은 결국 돈이 안 남습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한 번의 큰 실수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작은 돈을 우습게 보면 평생 돈을 못 모으게 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돈 얘기 중에서 아주 사소하게 보여서 그 사소함 때문에 더 무서운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돈 무시하다가 대부분 다 평생 돈을 못 모으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커피 몇 잔 줄인다고 부자가 되냐? 배달 몇 번 덜 시킨다고 인생이 바뀌냐?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이런 얘기들이 아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작은 돈 하나하나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커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큰돈을 쓴 기억이 없는데 늘 돈이 없을까요? 왜 월급은 들어오는데 내 통장은 늘 바닥일까요? 왜 분명 열심히 사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을까요? 답은 의외로 여러분 단순합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한 번의 큰 실수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작은 돈을 우습게 보면 평생 돈을 못 모으게 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돈을 금액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돈을 볼 때 금액만 봅니다. 아, 이거 5천 원인데, 만 원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5천 원, 만 원, 2만 원, 100만 원 이런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돈을 쓰는 방식의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 택시 한 번, 편의점 한 번, 하나씩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하고요. 다음 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건 작은 돈이 아니라 돈을 쓰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갓난하게 하는 것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큰 돈보다 습관인 겁니다. 왜냐하면 큰돈은 아프니까 쓰는 기억들이 머릿속에 다 남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은 습관이 되면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쓰는 돈은.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돈이 빠져나가는데 본인은 아무 감각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가난은 대개 큰 거 한 방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작은 돈을 대수롭게 함께 여기다가 조용히, 그것도 아주 오래 서서히 계속 새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금액을 쓸 때 습관처럼 쓰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큰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말이 좀 의외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작은 돈은 좀 써도 돼. 중요한 건 더 큰 돈 관리지. 투자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반대입니다. 작은 돈을 못 지키는 사람은 큰 돈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돈의 크기가 달라져도 그걸 다루는 습관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을 때, 그러니까 월급이 적을 때 적은 돈을 쉽게 쓰던 사람이 월급이 올라가 가지고 큰 돈이라고 쉽게 안 쓰게 되나요? 쉽게 쓰게 됩니다. 목돈이 생겨도 마찬가지로 쉽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감각으로 대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무시하던 습관은 결국 큰 돈 앞에서도 그대로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은 사람도 거기서 멈추게 되고 퇴직금을 받은 사람도 금방 줄고 보너스를 받아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작은 돈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이 대하는 기준이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사실 돈을 소홀히 보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만이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돈은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껴서 뭐가 달라져. 내 미래가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아 몇만 원 줄인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보면은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작은 돈이 반복되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생각 없이 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 년이면 몇백만 원입니다. 몇 년이 쌓이면 꽤 큰 돈이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돈 자체만 잃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자산으로 바뀔 기회도 같이 잃는다는 겁니다. 즉 작은 돈을 무시하는 건 지금 통장에서 조금씩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내 선택권을 계속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늘 제자리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벌어도 조금씩 앞으로 나갑니다. 차이는 여러분들 거창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아끼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 삶의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는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작은 돈은 어쩔 수 없는 돈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둘째, 반복되는 소비를 꼭 확인하는 태도. 셋째,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말을 갖다가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들이 작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이 모으는 사람은 작은 돈이 아까워서가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을 반복하다 보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넘기지 않는 겁니다. 왜 작은 돈을 무시하면 평생 돈을 못 모을까요?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첫째, 적은 돈은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두 번째, 작은 돈을 못 지키는 사람은 큰 돈도 못 지킵니다. 둘째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돈은 미래의 자산과 선택권을 계속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결국 사람을 간단하게 만드는 건 엄청난 한 번의 소비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방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큰 돈을 보지 말고요. 작은 돈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부자는 큰 돈은 잘 굴리는 사람 이전에 작은 돈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몇 년 뒤에 완전히 다른 통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아마 오늘 얘기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뜨끔했던 소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커피, 배달, 택시, 구독료, 편의점, 충동구매. 여러분들이 댓글 중에 댓글로 내가 제일 무시했던 작은 돈 하나만 적어주시면 그 적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소비 습관을 갖다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돈의 흐름을 바꿔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편하자고 쓴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명품, 외제차, 사치 같은 것들 떠올리면서 '저런 소비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그 얘기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명품 소비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더 무서운 거는 그런 큰 사치가 제가 주변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건 편하라고 습관처럼 쓰는 돈입니다. 편하다고 습관처럼 쓰는 돈이 뭐가 있을까요? 배달 앱, 택시, 자동 결제, 새벽 배송, 비싼 커피, 간편 결제, 귀찮아서 하는 소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편하자고 하는 소비입니다. 이런 걸 갖다 낱개로 끊어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비는 나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소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좀 편하게 살자. 시간이 더 중요하지. 몸이 힘든데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한꺼번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고 내일도 그렇게 쓰고 다음 주도 그렇게 쓰고 다음 달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장은 조용히 텅텅텅텅 비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편하자고 이 쓴돈이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얘기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가지고서 나 편하자고 쓴 작은 돈들이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편리한 소비는 한 번이 아니라 대부분 다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 배달시키는 건 큰일이 아닙니다. 한 번 택시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피곤할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내 삶의 기본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걸어갔던 거리를 한 번 택시 타고 나면 또 택시를 탑니다. 예전에 집에서 먹던 걸 한 번 배달시켜 먹으면 또 배달시켜 먹습니다. 예전에 생각하고 정리하던 걸 이제는 구독 자동 결제로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귀찮아도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죠. 조금만 피곤해도 돈으로 해결하고, 조금만 생각하기만 해도 되는 것들도 귀찮고 싫어서 그냥 돈으로 해결합니다. 즉,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불편을 피하고 싶은 습관을 나한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삶 전체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러한 습관 구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수입이 들어도 돈을 절대로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버는 돈이 다 편리함을 사는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하자고 쓰는 돈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한 소비는 만족보다는 무감각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한 소비를 할 때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달시키면 편하죠, 물론. 택시 타면 편하죠, 그것도 물론. 비싼 걸 사면 수고가 덜 수 있죠, 그것도 물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소비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금방금방 익숙해져서 이제는 편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편안했던 것들이 어느 사이에 금방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괜찮았던 불편함이 이제는 못 견디는 일이 돼요. 예전에 아깝다고 느꼈던 돈이 이제는 당연하게 지출로 쓰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삶은 조금 편해졌는데 만족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만 계속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비슷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결국 편리한 소비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생활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로 흘러가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편안함에 쓰는 돈은 미래의 안전판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쩌면 중요합니다. 택시 한 번, 배달 한 번, 자동 결제 몇 개, 작은 소비의 편안함들. 그때는 이것들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모으면 원래 갔었어야 할 돈이 어디로 가느냐? 저축, 비상금, 투자로 가야 될 그 돈들이 딴 데로 새어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안전판이 사라져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 돈은 미래를 위한 안전판으로 갔어야 마땅할 돈입니다. 즉, 편리하라고 쓴 돈은 단순하게 지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켜줄 돈을 미리 땡겨다 쓴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소비가 많을수록 사람은 현재는 편리한데 미래는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배달 덕분에 편하고, 지금 택시 덕분에 편하고, 돈으로 귀찮음을 줄여서 편안합니다. 근데 막상 일이 생기면 버틸 돈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치한 건 아닌데 왜 돈이 없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치는 안 해도 편함을 너무 자주 산 사람은 결국 돈이 안 남습니다. 진짜 가난은 큰 실수 한 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편한 소비가 오래 반복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무조건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달도 할 수 있고요, 택시도 탈 수 있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내가 의식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편안함으로 자꾸 빠져드는 습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첫째, 이것이 꼭 편리함인가 한 번 더 물어보셔야 하고요. 둘째, 반복되는 편한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요. 셋째, 귀찮음과 피곤함을 매번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무조건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편리함을 살 때도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돈이 안 남는 사람은 편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통장을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편하자고 쓴 돈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까요? 첫째 부분은 편리한 소비는 한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편한 소비는 만족보다 무감각을 키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생활 기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편리함에 쓰는 그 돈이 결국 미래의 비상금과 안전판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갓나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사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쯤이야 하며 반복한 작은 편리함의 소비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는 건 편안해졌는데 통장은 좀 갓난해졌다면 그건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반추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사치보다 먼저 내가 어떤 불편을 돈으로 계속 덮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편리함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미래의 자유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건 편리한 소비가 아니라 비싼 습관이 됩니다. 아마 오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뜨끔했던 편안한 소비가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배달, 택시, 자동결제, 편의점, 새벽 배송, 커피. 그중에 어떤 것인지 댓글에 가장 자주 쓰는, 편하자고 쓰는 돈의 소비에 대해서 하나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적는 순간 여러분들의는 편안함의 소비가 주는 그 무서움을 인식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통장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